바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하면 어차피 일자리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운전직 종사자 40만 명이 넘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입하면 이 사람들부터 실업자들 텐데. 안녕하세요. 나이버의 세상만사입니다. 오늘은 인구 고령화 1부에 이어서 2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한번 의심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정말 나라가 망하나요? 언론은 일자리, 세금, 국방, 소비, 지방 인구 소멸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현재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출산 계속되면 미래의 한국 어떻게 될까요? 미래라고 하면 어떤 얘기들이 오가나요? 지나가는 초딩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산업, 웨어러블 이야기합니다. 요즘 보도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은 실용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하면 어차피 일자리 줄어듭니다. 삼성 LG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하는데 그 공장 이제까지와 달리 필요 인력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고용이 준다는 주장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 관련 인공지능을 사용해도 의사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의사를 보조하여 생산성을 높인다고 말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만 입 좀 다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익이 설립 목적인 회사는 수익성과 생산성이라는 요인으로 성패가 갈립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력, 관리하는 인력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의 일자리는 일정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차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용화가 안 되는 건가요? 사고 처리와 운전 주체에 대한 법적 제한, 이런 요인 말고도 자율주행차 실용화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전직 종사자 40만 명이 넘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입하면 이 사람들부터 실업자들 텐데 40만 명이면 현대자동차 관련 종사자를 훨씬 넘어섭니다. 실업자가 40만 명이 넘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운전 관련 종사자까지 합치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앞다투어 발표했지요. 2025년에서 30년이면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전기차가 대세되어 가는데 전기차가 가격은 비싼데 내부 구조 부품 간단합니다. 전기차 주요 구성은 모터와 배터리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껍질 그리고 일부 구동계통 부품이죠. 따라서 전기차로 이행하게 되면 많은 인력 필요 없습니다. 모터 배터리 생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중국의 실수 알리바바가 제품을 싸게 판매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도 물건의 집화, 분류, 탁송 과정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래시대 당분간은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밥그릇 싸움이니까요. 그러나 결국 일자리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업혁명 때도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 많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야 기계가 사람 일자리를 뺏기는 뺏었으나 새로 만들어진 다른 분야 일자리로 인력 인력이 흡수되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생산과 유통 서비스 분야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생산 소비가 거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생길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분야의 일도 인공지능이 담당하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숫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의 결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취업 자리는 젊은이들을 소화 못할 정도로 적은데 인구가 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더 흘러서 대부분의 업무 처리 생산을 AI가 담당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구? 당분간 적당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AI 활용으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보수와 근무 시간의 조정은 정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보수는 올라가고 근무 시간은 3일 정도 줄어드는 방향으로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는 저임금의 단순한 서비스업, 그리고 고임금의 제조 연구 직업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보다 받는 보수가 크게 차이나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학자들이 걱정대로 한 명이 노인 인구 5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준비로 적은 인구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 세계는 AI, 로봇 사회로 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4차 산업혁명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불리한 국가가 어디일까요? 바로 인구 많은 나라와 IT 혁명에 처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중국 같은 인구 많은 국가는 그 많은 인구 떠매고 가기 어려워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여러 깡패짓 하는 건지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이 시점에서 중국에 뒤처지면 앞으로 100년은 2등 국가도 힘들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국제적, 군사적 압력은 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빠른 사회적 흐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정책과 투자, 그리고 운용입니다. 공룡과 같이 덩치가 지나치게 큰 국가일수록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 경우에 세자녀 낳기 운동 벌인다고 하는데 많은 인구로 미래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15억 인구가 경제활동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실업자로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거든요.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출산정책 비용은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미래 주축산업에 투자하는 방법, 즉 소극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창의력 시대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창의력이 좋은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형편상 중국처럼 인구를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에 맞추어 미래를 위해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정책과 소득, 제대로 된 분배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유용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이버의 세상만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